behind the throne into the night. 이번 시간엔 재혼 부부가 결혼했을 시 다시 깨지는 21가지 이유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연애 몇 번, 결혼 한 번 실패하고 나면 어느덧 나이가 45에서 50살쯤이 되어버립니다. 보통 이성과 연애 상처, 결혼 상처를 입게 되면 당분간은 결혼 생활이 확 떨어져 경제활동에만 집중하다가 사람이란 게 또 시간이 지나면 옆구리가 허전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가 애초의 생각과는 다르게 애딸린 재혼녀를 만나게 되면서 그놈의 정이 뭔지 재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애가 아닌 남의 애를 과연 친아빠처럼 한 가정에서 키우며 잘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일까? 깊이 생각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뭔가 하기 전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 생활에서 행동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천양지차 다르다는 것을 오늘 재혼 부부가 다시 깨지는 경우들을 보시면 아하 하고 아시게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결혼 전엔 애인의 아이들에게 아버지 빈자리를 채워주면 아이들도 잘하겠지 하고 결혼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아이들의 기억 속엔 친부와의 기억과 정서가 기준으로 남아있어 아이들은 불편해하거나 어색하게 대합니다. 우리 아빠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빠는 저럴 때 이렇게 했는데 등등 비교를 하죠. 특히 딸아이인 경우에는 피가 안 섞였다 보니 작은 스킨십에도 오해받을 수 있고 옷 갈아입는 것도 매우 예민하게 대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결혼 전엔 세세히 안 보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이들은 새아빠를 이방인으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보고 자란 친아빠가 어느 날 엄마와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가 아빠 자리로 들어왔을 때 이제는 엄마가 아빠와 영원히 멀어졌구나 하며 새아빠를 이방인처럼 대하는 기간이 무조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도 결혼 전엔 세세히 안 보입니다. 세 번째, 아이들은 뭔가 이야기하다가 새아빠가 들어오면 이야기를 멈추고 갑자기 딴청 피울 때도 많습니다. 아이들끼리나 엄마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대화를 하며 웃고 키득거리는데 한 공간에 살면서도 새아빠만 이해 못하는 왕따 같은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매번 아이들이나 아내에게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도 결혼 전엔 미처 몰랐던 상황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새아빠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게임에 중독되어도 잔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원에 빠지거나 일탈 행동을 해도 제대로 된 훈계가 어렵습니다. 특히 딸아이의 경우에는 교복을 짧게 입고 밤늦게 들어와도 잔소리하기가 힘듭니다. 새아빠가 잘 되라고 바르게 자라달라는 뜻으로 훈계를 하면 아빠도 아니듯 뭔 소리야 하면서 방문을 확 닫아버리고 그 이후로는 둘 관계가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남성은 아예 입을 닫고 사는 게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도 결혼 전엔 와,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네. 이거 되게 힘들고 열받네. 남성은 재혼을 점점 후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위 4번의 연장선으로 새아빠 입장에서 더 열받는 것은 아이들에게 먹는 것, 입는 것, 학원비, 컴퓨터 구입비, 용돈, 생활비 등등 이 모든 돈의 원천이 새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채워질 때 새아빠는 참으로 억울한 생각이 들게 되고 내가 왜 재혼했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거실에서 TV를 보더라도 새아빠는 소파에 누워 맘대로 채널을 쥐락펴락 못하여 불편합니다. 소파에 벌러덩 누워 아이들에게 뭐 좀 가져와 보라고 말하는 것도 참 불편합니다. 그 상황을 미리 상상해 보십시오. 젖먹이 시절부터 직접 키운 자식이 아닌데 새아빠가 어느 날 벌러덩 누워서 아이들에게 지시하는 게 내 맘대로 변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란 게 친자식이 간식이나 우유가 떨어졌다고 말하면 얼른 채워주고 싶지만 친자식이 아니면 애들도 그런 말을 하는 게 불편하고 새아빠도 얼른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덜 생깁니다. 이처럼 참 별거 아닌 것까지도 불편함을 알게 되고 재혼 부부는 후회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바쁘다 보니 미처 변기 뚜껑에 소변이 묻었거나
변기 안쪽에 용변 흔적이 묻었을 때 아이들은 새아빠의 행동이 못마땅하고 더럽다고 여기게 되어 특히 딸아이는 변기 뚜껑에 엉덩이를 맞대는 게 싫어서 매번 물티슈로 닦아내고 사용하거나 심지어 변기 위에 발을 딛고 올라가 볼일을 보는 경우도 있고 더 심하게는 수건도 따로 쓰려고 하거나 자신의 칫솔이 새아빠의 칫솔과 같은 통에 있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처럼 태어나서부터 각인된 친아빠의 이미지나 습관은 비록 마음에 안 들더라도 쉽게 용인되지만 친아빠는 안 그랬는데 아이들조차도 좋은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먼저 크게 봅니다. 이렇게 부부 갈등과 아이들과의 갈등까지 재혼부부는 더 힘들게 됩니다. 8번째, 밥상머리 교육이란 게 있습니다. 아직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는 청소년기 때 바른 인성교육을 시켜주는 게 부모 입장인데 아이가 나쁜 습관이 있거나 예의가 없거나 되바라짐이 있어도 새아빠는 아이에게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새아빠는 편안한 마음으로 순수한 교육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선 싫어하는 지적질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지가 뭔데 우리 아빠도 아무 말 안 했는데 친아빠도 아니면서 내 친자식도 마음에 안 들면 우라통이 나곤 하는데 이렇게 결혼 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이 미치겠네 하고 계속 힘들게 합니다. 9번째, 친척집 경조사에 가서 아내 친척들과 얘기하게 되면 대화가 안 됨을 느끼게 됩니다. 아내의 지난날의 추억과 상황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남녀 둘 다 초혼으로 결혼한 경우엔 처갓집과 친척집 일들을 거의 알아서 대화가 되지만 재혼한 새아빠는 과거 사건들을 거의 몰라 어울리지 못하고 대화에 끼어들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새아빠는 이런 일에서조차도 왕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은 친척집 경조사에 가는 게 점점 싫어지게 됩니다. 10번째, 각각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면 서로 배우자 모르게 자기가 데리고 온 자녀를 뒤에서 몰래 하나라도 더 챙겨주게 되는 게 인간 본성입니다. 전 배우자와 쭉 살지 못했음에 아이에게 미안해서 용돈 한 푼이라도 뭐라도 하나 더 몰래 챙겨주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이렇듯 각자 자기 자녀에게만 더 챙겨주게 됨을 부부는 결국 눈치로 알게 되고 서로 아니다, 그게 처음이었다 라고 부인하지만 결국 네 자식만 자식이냐, 내 자식은 자식도 아니냐 하면서 막말 심각한 부부균열로 치닫습니다. 혹시 차별 대우 때문에 내가 요즘 삐쩍 마른 건가? 옷 입고 다니는 게 영 허죽으리했던 게 혹시? 등등 이젠 별별 상황과 연결해 오해가 생기고 재혼부부는 다시 파국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11번째, 기본적 생활비도 만만치 않은데 아이가 커서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 등록금 대줘야지, 애들 용돈도 줘야지, 성인이 된 후에 독립해 나가야 하는데 캥거루족처럼 도대체 안 나가지, 결혼할 때 결혼자금도 대줘야지, 전세금이라도 보태줘야지, 손자라도 낳으면 나 몰라라 할 수 없지 등등 이렇게 많은 돈들이 쉴 새 없이 계속 들어갑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끊임없이 돈 들어가면 감당이 안 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녀에게 끊임없이 돈이 들어갈 때 재혼 부부들은 사랑 안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며 애딸린 재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며 새아빠는 후회하게 됩니다. 12번째, 결혼 생활은 살다 보면 부부간 다툼이 없을 수 없는데요. 부부간 다툼이 생겼을 때 같이 낳은 자녀는 내 편이라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재혼부부가 다툼이 생기면 애는 무조건 친부모 편을 들게 됩니다. 아이 딸린 여성과 결혼한 남자는 이때 재혼이 이렇게 힘들구나를 알게 됩니다. 13번째, 친부모의 야단은 자녀에게 서운함이나 응어리가 안 남지만 새아빠의 야단은 아이들에게 깊게 각인되어 계속 불편한 관계로 남습니다. 새아빠가 10번을 잘하고 2번밖에 잘못한 게 없더라도 아이들 입장에선 그 2가지 서운한 것을 더욱 강하게 기억합니다. 14번째, 재혼한 새아빠 입장에선 부인이 결혼 전에 아이들에게 새아빠와의 갈등이 없게끔 미리 교육시켜 놨어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역시도 미리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과 직접 새아빠와의 부딪혀 본 후엔 불편함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입장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교장 선생님도 자식 교육이 제일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15번째, 초혼남과 초혼녀의 결혼은 둘 다 첫 결혼이고 조금이라도 순수할 때 결혼하므로 서로가 올인하고 각자 딴 주머니를 차지 않고 경제 상황을 모두 오픈하지만 남녀가 불혹이 넘거나 중년이 되어 재혼하게 되면 일단 계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재혼남과 재혼녀 사이엔 재산이나 소득을 다 오픈하지 않고 감추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거는 앞 결혼의 실패 때문에 의심이 많아졌고 어쩌면 다시 끝날지도 모르는 이별에 대비하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그 다음 16번째, 사람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동물인데요. 전 배우자와 좋았던 부분은 새 배우자에게 요구하고 안 맞는 부분이나 나쁜 점은 자꾸 질책하게 됩니다. 이것도 재혼 부부에겐 서로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17번째, 부부가 불륜으로 만났거나 전 배우자와 이혼 마무리 전에 만났을 때 재혼한 부부는 살면서 자꾸 의심을 품게 됩니다. 만나 연애할 땐 모르지만 막상 결혼하여 살면서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무관심이 지속되면 재차 다른 사람과 불륜으로 이어질까봐 의부증, 의처증이 생기고 핸드폰 검사나 부부의 동선을 자꾸 체크하게 되어 부부 다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재혼부부는 위에 나열한 내용들로 인해 힘들어도 또 실패하면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과 주위에 곱지 않은 시선이 두려워서 어떤 방법이나 대책이 안 보이면 의욕만 앞서서 상대에게 집착과 윽박으로 대하다가 결국 또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번째, 다음은 체력과 건강 부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픈 데도 없었고 체력이 좋았지만은 40대 중반 이후 만나는 재혼은 체력이 옛날 같지 않아서 짜증과 한숨과 신세타령이 쉽게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재혼 부부는 속으로 옛날 배우자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전 배우자는 어디 아프다거나 피곤하다고 안 했는데 늦게 만난 재혼 부부들은 몸이 팔팔한 시기가 아니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것은 여전히 퍽퍽한데 관절 질환, 당뇨, 각종 질병, 암 등등 몸이 자꾸 아프다고 해보세요. 아프다는 사람은 내 맘 안 알아준다고 서운하고 건강한 사람 입장에선 아이 그놈의 아프다는 소리 좀 작작하지 하면서 점점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픈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20번째, 남녀가 둘 다 초혼일 때는 모든 가정사와 습관들이 서서히 적응되어 가지만 재혼부부가 나이 들어 만났을 땐 각자에게 고착화된 습관이나 관념이 더 강하고 전 배우자와의 상처가 강하게 각인된 트라우마가 있을 때는 심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혼부부는 불혹을 넘어 만나는 경우가 많아 둘 사이에 자녀도 없어 부부 생활을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21번째, 요즘처럼 전 세계가 어려운 시국엔 특히 경제적 문제도 어려운데 나이 들어 몸은 자꾸 피곤해지고 부부간 성도 즐겁지 않고 살아갈수록 드센 성격까지 알게 되면서 실망하고 힘들어지는데 위에 말한 자녀가 있는 재혼인 경우엔 미처 생각지 못한 위 문제들까지 발생해 재혼 생활은 다시 파국으로 가는 게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혼 부부가 어렵게 결혼했는데 왜 또 이혼하는가? 그 세부적인 이유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전엔 사랑 안 하면 되겠지 하고 단순히 생각해 결혼했지만 막상 닥쳐보면 위에 말한 그 아이들과의 갈등과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로 재혼 부부는 마음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 결혼 생활에서 무거운 짐으로 와닿고 예민해지다가 후회하고 다시 재차 이혼으로 치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까지 재혼 부부가 결혼했을 때 다시 깨지는 21가지 이유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드렸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